그치. 이제 원의 이제, 필수 개념 중에서 우리 지난번에 이제, 원의 방정식을 세우기에 초점을 맞췄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이제 필수 개념에 좀 들어갈 건데요. 이제 원이 두 개 있을 때 있잖아. 그지? 아니, 원이 한 개만 있으면 뭐해? 그지? 두 개 있을 때 그들의 위치 관계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원과 직선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우리 앞에서 이제 앞단에서 직선 배웠으니까, 그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까지 이제 기본 필수 개념 되겠어요. 그거 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제 발전시킬 거니까 지금 원에 대한 개념은 좀 많아요. 많기도 하고 헷갈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숙지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 적용시키고 많은 연습을 필요해. 알았지? 그런 상황이니까 조금 좀 힘들더라도 우리 지금 이제 기말 시험이 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조금만 더 힘내고. 자, 일단은 개념이 있어야 우리가 그것을 바탕으로 어떤 활용이라든가 문제를 풀 수 있겠지. 자, 그래서 두 원의 위치 관계 6가지 정도 됩니다. 그 6가지를 좀 더 정확하게 좀 여러분께서 숙지를 하시길 바래요. 일단 위치 관계니까 그냥 바로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자, 일단 두 원이 있습니다. 두 원을 먼저 어디서부터 설정을 하냐면 멀리 떨어져 있다. 멀리 떨어져서 안 만난다. 그렇게 이제 설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는 안 만나가 되겠는데 두 원이 안 만날 때 안 만나. 근데 이제 이것을 바깥쪽에서 안 만난다고 해서 우리가 외부라는 걸 쓸게. 외부에서 안 만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상황을 설정하고 또는 이런 상황이 나왔을 때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보는 거죠. 필수 기초 개념이야. 그러니까 얘를 단독적으로 문제를 내기보다는, 알겠니?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제 접근하는 방법을 잡아보자는 얘기지. 그러면 안 만나는 거니까. 근데 이제 두 원이 있으면 원의 반지름이 같을 수도 있겠지만 약간 이렇게 좀 큰 거 있고 그래 작은 거 있다. 자, 이런 식으로 한번 놓자고. 일단은 좀 구분하기 쉽게. 그럼 안 만났지. 이렇게 바깥쪽에서 외부에서. 다른 말로 얘기해서는 외부에서 안 만나는 게 있으면 안쪽 내부에서도 안 만나는 상황이 있다는 얘기야. 그거 좀 이따가 우리 나중에 비교하면서 보자씩. 자, 그러면 1번 케이스는 뭐냐면 이렇게 안 만나는 상황인데, 자, 얘의 중심과 얘의 중심이 문제에서 주어질 거야. 근데 여러분 보시기에 일단 이 중심과 중심거리를 먼저 구해봐. 자, 1단계 중심거리를 구해본다. 이런 관계를 따질 때는, 그러니까 중심거리가 되게 길어 보이지 않냐? 그렇지? 그래서 어떤 위치 관계를 따지고 싶을 때는 첫 번째는 무조건 중심 간의, 우선 중심거리를 한번 구해보는 거야. 여러분들이. 알겠니? 중심과의 중심 좌표는 나와 있을 테니까 한번 구해보는 거죠. 편의상 얘를 갖다가 디스탄스라고 할게요. 알겠죠? 그러니까 중심거리 D를 한번 구해보는 거야. 구해놨겠지? 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는 2단계인데 2단계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반지름을 한번 체크해보는 거야. 자, 이 원에 두 원에 반지름을 한번 체크해봐. 반지름 체크. 근데 이제 반지름이라는 게 여기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있을 거 아니야, 이마적으로. 그럼 이제 여기 있는 걸 반지름 R1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는 R2라고 하고 편의상 R1보다는 R2가 좀 더 크다고 좀 가정을 하겠습니다. 알았지? 뭐 같을 수도 있겠지만 뭐 어쨌든 간에 두 반지름 값과 비교하는 거야. 결과적으로 그 비교 작업만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머릿속에 짚고 있으면 돼. 아니 이게 중심거리가 되게 길어 보이잖아. 심지어 뭐보다도 반지름과 반지름을 더한 것보다도. 그렇지 않냐? 되니? 따라서 반지름 체크하셨을 때, 자,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다면, 우리는 이런 상태를 만들 수가 있구나. 자, 중심거리가 반지름 2개 더한 것보다도 뭐 할 때? 클 때. 그때는 원이 아예 이 바깥쪽에서 안 만나겠구나. 자, 이해가지? 어렵지 않지? 자, 이런 식으로 이런 관계를 숙지한 다음에 어떤 문제를 풀어감에 있어서 전혀 지장이 없게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것도 나중에 어차피 나오니까 공통접선의 개수도 한번 따져보자. 이게 무슨 얘기냐? 봐봐.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우리가 이제 공통접선을 그은다면 이게 두 원을 동시에 접하면서 지나가는 선 공통접선이라 그래. 이런 거 하나. 여기도 마찬가지 둘. 이게 바깥쪽에서 나가는 거지. 근데 이제 안쪽에서 이렇게 공통으로 접을 수도 있거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공통 접선의 개수는 몇 개가 된다? 4개가 된다. 알았니?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케이스는 공통 접선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4개.
자, 그럼 봐봐. 자,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이 부분에서 시험 문제를 낸다면, 자, 야, 외부에서 두 원이 안 만나, 바깥쪽에서 두 원이 안 만나게 만들어봐.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간단하게 공통 접선을 그었더니 몇 개 나왔다? 4개 나왔다. 아, 그렇다면은, 그 얘기가 이 얘기니까 이 얘기니까 이 얘기로 넘어갈 거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서, 뭐랄까, 바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어야 되겠지. 그렇지 않냐? 그래서, 공통 접선이 4개 그어질 때는 이렇게 바깥쪽에서 두 원이 안 만날 때밖에 없다. 자,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되겠어. 자, 이게 가니, 자, 이게 첫 번째 케이스인 것 같고. 자, 이 다음부터는 이제부터 이 두 원의 상태를 조금씩만 이렇게 쭉쭉쭉쭉 갖다 붙이라고. 띵띵띵띵띵 조금씩만 이렇게 갖다 붙이면 두 번째 상황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외접하는 상태. 두 원이 외접, 바깥쪽에서 한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야. 바로 이렇게 말이야.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만났다고 치면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한 이쯤에서 만났다는 거지. 이렇게. 딱 한 점밖에 안 만났다는 거지. 자, 이런 상태를 외접 상태라고 한다. 일단 이제 가장 간략하게 따질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데야. 알겠니? 이 케이스야. 왜냐하면, 봐봐. 일단, 무조건 1단계는 요놈의 중심과 요놈의 중심을 갖다가 이어서 쫙. 자, 무슨 거리 재라고? 중심 거리를 재라고 쭉. 자, 이해가니? 이름하여 디스턴스. 되니? 자, 그런데, 어차피 얘의 반지름과 얘의 반지름은 문제에서 주어질 거 아니야. 그지? 하나는 R1이라고 하자. 하나는 R2라고 하자. 이렇게 주어질 거 아니야. 되니?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런 상태가 외접 상태가 된다면 당연히 그냥 그림상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게 편해. 당연히. 그지? R1 더하기 R2 즉 반지름의 합과 같아지겠군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그럼 이러한 관계식으로서 우리가 이제 외접 상태를 확인할 수도 있는 거고. 되냐? 이런 거야.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도 마찬가지 공통 접선이 몇 개 나오냐 한번 그어보자. 되니? 그러면 간단하다. 외접 상태는 하나, 또 여기다 둘, 바깥쪽에서는 공통 접선. 그다음에 안쪽에서도 여기 한 점에서 만났잖아. 그지? 그러면 이렇게도 하나 그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셋. 자, 이게 가니? 그래서 이거는 공통 접선의 개수가 그렇구나. 우선 이렇게 3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공통 접선이 3개가 나오게 만들어주라 한다면 외접되게 만들어주라는 얘기지. 자, 이게 가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천천히 진행을 해볼게요. 어렵지 않아요. 세 번째는 자, 이제 이 상태에서부터 조금 더 안쪽으로 좀 움직입시다. 자, 두 원을 움직이면 자, 두 점 만나 상황이 만들어지겠죠. 두 점에서 만나 상황. 근데 여기는 별표 좀 칠게요. 요거는 지금 이 자체의 개념이 중요하기보다는 이런 상태가 굉장히 꽤 자주 등장을 합니다. 두 점 만나는 상황이. 알았지?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자면 평, 하하, 평 이렇게. 괜찮아? 그래서 이제 두 개의 교점을 가지는 상황. 뭐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다다음 시간인가? 하겠지만 얘를 갖다 쭉 이어버리면 이 두 교점을 이어버리면 공통현이라고 부르잖아요. 기억나십니까? 공통현. 어쨌든 자 이런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얘의 중심과 얘의 중심을 일단 이어서 쫙 자, 이렇게 이어서 우리가 이제 디스탄스를 한번 중심거리를 재겠죠. 중심거리를 딱 재는 거야. 이렇게 디스탄스. 점과 점 사이의 거리니까 뭐 어렵지 않아. 그런데 얘는 조금 좀 이렇게 주시하셔야 될 게 뭐냐면 자 이제 얘 반지름 R1이고 얘 반지름 R2잖아요. 그런데 그 R1과 R2를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만나는 점까지 이어서 표현을 한다. 딱 이렇게. 그럼 몇 각형이 만들어지느냐? 삼각형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지. 그래서 여기가 이제 R1이고 있잖아. 여기가 R2야. 이렇게 표현했다면 일단 일반적으로 삼각형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때는 R1 플러스 R2 즉 이 가장 긴 변이 D인데 D 중심거리인데 이게 삼각형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그 다른 변 가장 긴 변을 제외한 다른 변의 합보다는 어떻게 해야 돼? 작아야 되는 거지. 이렇게 이해가니? 그렇기 때문에 일단 주 반지름의 합보다는 작아야 하며 그와 동시에 여기가 하나 더 있어. 여기가 그래, 여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말 틀리니까는 정확하게 정리를 하길 바래. 여기가 뭐냐면 적어도 뭐보단 커야 되냐면 알았니? 지금 현재 선생님 R1보다 R2가 더 큰 반지름이라고 칠게. 알겠지? 편의상. 그러면 R2 큰 반지름에서 R1 뺀 거 그거보다는 좀 더 커야 돼. 그래야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만약에 그러하지 않다면 그 다음에 보겠지만 이렇게 이제 두 점에서 만나지 않아.
알았니? 그러면 하하 우리는 이러한 상황이 만약에 만들어졌을 때 또는 이러한 상황을 만약에 시험에서 원한다면 허허 이게 뭐 여기까지는 상관이 없겠지만 여기 둘 중에 어떤 게 더 큰 반지름이고 어떤 게 더 작은 반지름인 것까지 체크를 하셔야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이런 상황이 만들어질 것 같으니까 꼭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 자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공통 접선을 표현해 주면 하나 두 개뿐이 안 나온다. 그치? 공통접선은. 그래서 이 공통접선의 개수라는 게 그 케이스마다 전부 다 다르다는 거.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한번 정리를 해주셔야 돼.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공통접선이 나오긴 나오는데 그놈의 개수가 몇 개? 두 개이다. 오케이. 두 개이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좀 해주시길 바래. 알았지? 자, 그러면 이제 이게 기본 세팅 세 가지가 이제 만들어졌는데, 그 다음부터는 또 마찬가지로 좀 더 조금 사이 간격을 좁히는 거야. 그래서 기본 세팅 세 가지, 그 다음 네 번째 가겠는데, 이 네 번째까지 정확하게 해주면 될 것 같아. 왜냐면 이제 네 번째까지가 제일 잘 나오거든. 그래서 이제 조금만 더 이렇게 합쳐지고 또 이렇게 가까이 붙이면 이 원이 요 안에, 큰 원 안에 좀 들어간다고 생각해볼까? 생각해보면 들어갈 때 자 이런 식으로 한 점에서 만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는 거야. 그걸 우리가 안쪽에서 만났으니까 걔를 내접하는 상태 그런 케이스라고 보는 거지. 알겠니? 그러면 봐봐. 좀 이렇게 큰 원 안에 저 조그만한 원이 이렇게 들어왔다 이거야.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겠지. 이렇게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상황도 만들어질 수 있겠지. 자, 이해가니? 오케이. 자,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도 역시 우리가 맨 첫 번째 1단계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중심과의 중심 간의 거리야. 알겠니? 그럼 여기서 이제 중심 한번 딱 잡고 한 요쯤에 이제 중심이 있었다고 칠까? 요쯤에 있었다고 칠까? 이렇게. 그러면 중심 거리가 이제 아주 이제 뭐 짧아지는 걸 볼 수가 있어. 다른 케이스들에 비해서 아주 짧아졌지. 그렇지? 어쨌든 간에 얘를 갖다 딱 재는 거야. 일단. 그지? 거리 공식을 사용해서. 그러면 봐봐. 이런 상태에서 지금 큰 원의 반지름을 선생님 R2라고 할게. 그거를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닌가? 왜? 이 큰 원의 중심이 여기 있으니까 저기 만나는 점까지 한번 쭉 이어서 이걸 R2 편의상. 좀 그림 보이니? 그지? 그 다음에 반대쪽. 이 조그만 원의 반지름은 이 중심이 여기 있으니까 그치? 여기서부터 만나는 점까지 한번 쭉 한번 이어볼게. 이렇게. 이건 R1.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어떤 관계가 딱 보이니? 요 조그만 중심거리 디스탄스 D가, 그렇지 않니? 큰 반지름 R2에서, 즉 이 거리에서 작은 반지름 R1 뺀 거랑 같아 보이지 않니? 그렇지 않니? 오케이. 그러니까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두 점에서 만나려면 왜 적어도 큰 것 빼기 작은 반지름보다는 커야 되느냐? 만약에 이게 같아지면 이렇게 내접 상태가 돼버려. 알겠니? 여기도 마찬가지. 그러면 주의할 점은 누가 더 큰 반지름이고 누가 더 작은 반지름인지를 결정을 하고 들어가야 되겠지. 이해가니? 오케이. 자, 이런 상태에서도 공통접선을 그을 수 있더라. 왜냐하면 자 이쪽에서 한 점에서 만났잖아 지금 이것도. 그러면 이제 두 원을 동시에 접하면서 지나는 선을 이런 식으로 하나 그을 수가 있겠지. 그치? 따라서 얘는 이제 공통접선의 개수가 공통의 접선 개수는 한 개가 되겠다. 자, 여기까지 보면 이제 공통접선의 개수가 전부 다 이렇게 다르지. 그치? 그래서 이제 어떻게 시험에 나오든 어떤 멘트가 맥락에서 나오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있는 이 개념을 사용해가지고 정확하게 이제 관계의식들을 세우는 거야. 관계의식들을. 자, 이해가. 그러면 결국 우리가 봐봐. 네 가지 세팅에서 일단은 지금 2번과 4번을 보면 둘 다 접이야. 그런데 하나는 내접이고 하나는 외접이거든. 그럼 이 두 가지 상황을 갖다가 만약에 시험을 낼 때 만약에 낸다면 이렇게 두 가지만 봐. 두 가지. 여기 놈하고 요 놈하고. 그러면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 두 원이 있는데 그냥 두 원이 뭐 해주세요? 그렇죠. 접해주세요. 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두 원이 뭐 해주세요? 접해주세요. 그러면 이게 지금 2번 상황을 얘기하는 거니? 아니면 4번 상황을 얘기하는 거니? 아니면 둘 다를 갖다가 따지라는 거니? 그렇지. 둘 다 되는 거 아니겠냐? 외접이란 말과 내접이란 말을 갖다가 두지 않았으니까. 그쵸? 따라서 얘는 이런 문제를 닥쳤을 때는 2번도 한번 따져보고, 그지? 또한 4번 케이스도 한번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이런 관계식과 저런 관계식까지 전부 다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이제 개념이 정확히 숙지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자,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여기까지 정확히 정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런 상태부터 다시 한번 5번을 갈 건데, 이 두 번을 조금만 더 안쪽에 있는 상황에서 조금만 더 당겨주세요. 이렇게 좀 이동시켜 주세요. 자, 그러면 5번의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5번은 여기다가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5번의 상황은 어떻게 되겠어? 저는 4번의 상황에서 이 원을 갖다 조금만 더 당겼으니까, 그치? 안쪽에 큰 원이 있고, 그 다음에 조그만 원이 이렇게 포함된 상황이 만들어지겠지? 나는 그걸 역시 안 만나라고 쓸 거야. 뭐라고? 안 만나. 아까 내가 여기 지웠던 거 기억나니? 그 지웠던 1번 케이스가 뭐였냐면, 안 만나는데 바깥쪽에서 안 만난 거라면, 이 5번 케이스는 안 만나는데 안쪽, 즉 내부에서 안 만나는 상황이라 이거지. 진짜 안 만나도 그러면 두 가지 상황이 있구나. 그쵸? 그래서 좀 큰 원 안에 이렇게 큰 원 안에 한 조그만한 원이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 이렇게. 자,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렇지. 이게 내부에서 안 만나는 상황이야. 그러면 아까 단계에 걸쳐서 1단계 요놈의 중심과 요 큰 원의 중심 한 요쯤이 있다고 칠게. 한 요쯤으로 보이지 않냐? 그래도 대충? 그지? 중심 거리를 재면 정말 중심 거리가 어떻게 짧아지게 되겠지. 이렇게 디스탄스를 아무리 재봐도 되게 짧아지게 되겠지. 그치? 좀 더 들어갔으니까. 그럼 얘는 도대체 어떤 관계식을 만들 수가 있느냐? 보시면 이 전체 큰 원의 반지름을 선생님이 원래 이게 직선이야. 반지름이니까 R2. 되게 길어 보이지 않냐? 되니? 길어 보이지. 그 다음에 이 조그만 원의 반지름은 얘 중심이 여기였으니까, 그지? 중심이 여기였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까? 여기까지? 띠리리리리리. 요만큼. 이렇게 보면 조금 거시기 하겠다.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데 R1하고 R2를 말이야. 그렇지? 이 중심 거리가 워낙 짧기 때문에 심지어 R2 R1 즉 큰 반지름에서 작은 반지름 뺀 거보다도 더 작아지게 되어 있어. 이렇게 얘가 지금 반지름을 좀 이렇게 한번 그어봤는데 만약에 이제 이렇게 그어봐도 이제 이해가 갈 거야. 지금 큰 반지름을 이게 R2를 여기가 아니라 이렇게 한번 큰 반지름을 쭉 여기까지 한번 그어보시고 이게 큰 반지름이야. 큰 반지름. 계산 여기까지 큰 반지름이고 그 다음에 조그만 반지름 있잖아. 이 조그만 반지름이 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그것도 한번 여기서 이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쭉 여기까지 되니?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간에 좀 헷갈리긴 할 텐데 그 큰 반지름에서 작은 반지름보다 뺀 것보다 더 얘는 뭐하다? 작아지게 되어 있다고. 여기에서 요만큼을 뺀 거보다 그러면 여기 봐봐. 그냥 여기에서 요만큼을 뺐는데 그럼 한 요 정도 남잖아. 이 정도 남은데 그거보다 이 중심거리는 더 작아지잖아. 이게 가니?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어. 다만 주의할 점이 있어. 뭐냐면 역시 이제 어떤 것이 더 큰 반지름이고 어떤 건 작은 반지름인지 문제 안에서 좀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거와 더불어서 이 거리라는 것도 어쨌든 중심 거리잖아.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 그치? 따라서 이거는 적어도 0보다는 커야 되는 값이라 이거잖아. 그래야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다 이거야. 자, 이게 가니? 오케이. 따라서 지금 요런 관계식을 한번 다시 써줄까? 요런 관계식을 써줄 때 반드시 0보다 커야 합니다. 누가? 중심 간의 거리가. 알겠니? 자, 그 다음에는 큰 반지름 찾고 작은 반지름 찾아서 뺀 거보단 작아야 될 것이다. 자, 이게 가지? 여기 이제 5번이야. 그러면 봐봐. 여기에서 조금만 더 당겨주면 6번의 상황이 만들어지는데 더 이상은 없어. 6번의 상황도 마찬가지야. 근데 안 만나긴 안 만나 내부에서. 그런데 얘를 선생님이 동심원이라고 부를게. 무슨 원? 동심원 관계. 말 그대로 우리 뭐 어릴 적 동심이 아니라 중심이 같은 두 개의 원을 한번 만들어 볼게. 되니? 근데 그것도 있잖아. 얘와는 약간 다르겠지만 어쨌든 안쪽에서 만나지 않는단 말이야. 이렇게. 이게 얘의 중심도 여기, 큰 원의 중심도 여기라고 그린 거야. 괜찮아 여기까지? 그러면 얘와 얘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아니 아무리 얘 중심과 얘 중심, 즉
그 안에 들어있는 조그만 너의 중심과 바깥쪽에 있는 너의 중심의 거리를 구해 보더라도 얘는 그냥 중심 거리가 얼마겠어? 같으니까 0이겠지. 그렇지 않냐? 그냥 같은 상황인데 상황적으로 비슷한데 이게 얘 같은 경우는 중심이 같지 않을 때 얘는 중심이 같을 때 근데 둘 다 안 만난단 말이야. 어디에서? 내부에서 말이야. 이것도 내부에서 안 만나는 상황이라는 거지. 되니? 그렇다면 잘 봐. 얘와 얘를 이렇게 짬뽕 하셔가지고 어떻게 출제 가능성도 있겠지. 그지? 여러분들 짝짝나게. 뭐냐면. 아이고, 왜래? 만약 두 원이, 자, 이런 것들 정리해봐. 두 원의 관계가 되니 안쪽에서, 내부에서 안 만나요. 한 점에서 접하는 것도 아니고 만나지 않아요. 라는 상황은 이게 가니 지금? 만약에 그 상황이 벌어지면 결국 둘 다를 얘기하는 거잖아. 얘도 되고 얘도 되는 거잖아. 그렇지? 따라서 우리가 관계식을 설정할 때 그래 중심거리를 재는데 걔는 기본적으로 이제 큰 반지름 빼기 작은 반지름보다는 작아야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자 0보다는 어디야 된다고? 크거나 같아야 된다고. 왜? 이 상황까지도 포함을 해줘야 돼. 6번 상황까지도 포함을 해줘야 돼. 알았지? 그래서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되면 이 디테일을 살려주라. 하하. 요런 거는 이제 좀 낼 수도 있겠지. 이게 아니에요. 요런 거는. 자주 등장하는 건 아니지만. 됐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둘 다 공통 접선을 그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두 원을 동시에 지나가는 접선 말이야. 되니? 그럴 수 없겠지. 그래서 요거 둘 다 공통 접선은 몇 개다? 빵개다.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멘트, 두 원이 내부에서 안 만나 라는 멘트와 공통 접선이 빵개다. 그런 멘트는 같은 멘트겠지. 두 원의 위치 관계에서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일단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6가지는 머릿속에 짚은 상태에서 알겠니?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자, 이런 개념을 관계식으로. 근데 뭐와의 관계식이냐? 중심 간의 거리와 반지름 간의 관계식, 부동식. 알겠니? 관계식으로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시면서 들어가시는 거다. 접근하시면서. 자, 이런 개념이 되겠어. 이쪽 파트가. 그러면 대충, 이제 예를 한번 들어서 한번 문제를 보면, 간략하게. 알았니?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그런 문제 패턴들은 뭐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두 원을 줄 때 자 줘보자. x의 제곱 y-1의 제곱 이코로 4 그냥 원의 방정식 하나 주고 이런 식으로 또 뭐 x 플러스 2의 제곱 y-1의 제곱 이코로 뭐 1 해볼까? 1 이런 식으로 되니? 오케이. 자, 이게 두 원이 있다. 자, 일단 두 원의 위치 관계는 도대체 어떻게 만날까? 아니면 안 만날까? 안 만난다면 안쪽에서 안 만날까? 바깥쪽에서 안 만날까? 뭐 등등등을 따지고 싶다. 그러면 일단 요놈의 중심과 요놈의 중심의 뭐 거리부터 따지라고. 그게 여러분들 그냥 한번 따져보면 돼. 이렇게. 근데 얘 중심이 뭐냐면 0,1이고요. 얘 중심이 뭐냐면 그치? 마이너스 다 읽을 줄 알잖아. 그치? 쭉 거리를 따져가지고 디스탄스를 잡아주라고. 디스탄스? 그러면 루트 자 0, 600이 얼마니? 2의 제곱 자 1에서 1 뺐으니까 얼마니? 제로 되고 결과적으로 치니까 중심 거리는 2가 나오네. 자 어렵지 않아. 그죠? 자, 두 번째 체킹 포인트는 뭐냐면 조원에 반지름이 나와 있다면 반지름을 체크해주라. 반지름이 얼마야? 반지름이 2. 이제 R1이라고 할게 그걸. 자 이제 얘 반지름이 얼마야? 1. 그래 R2라고 할게. 오 그래 반지름 두 개가 있어 이렇게. 자 이해가 가니? 그럼 이 중심 거리가 이놈의 중심 거리가 현재 봐 얘랑 더한 거보다 그 더한 게 얼마냐? 3이지 그치? 그러니까 2 플러스 1이라고 할게. 자, 얘랑 더한 거보단 분명히 중심거리 2였으니까 작단 말이야. 비교하면. 맞아. 또한 동시에 자 2에서 1 뺄게. 무슨 얘기야? 큰 반지름에서 작은 반지름 뺄게. 그러면 1이잖아? 근데 중심거리는 2였으니까 걔보다는 클 거란 말이야. 괜찮아?
만약에 이런 관계식을 만족한다면 자, 우리는 얘를 갖다 그리지 않아도 두 원을 그리지 않아도 어떤 관계로 예측할 수 있을까? 그렇죠. 따라서 두 원은 몇 점에서 만난다? 그렇죠. 두 점 만나가 된다. 그렇구나. 자, 이렇게 이제 확인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이해가니? 오케이.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존재하겠지만, 그죠? 피식? 되죠? 보시죠. 여러분들이 숙제한 상황에서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을 겁니다. y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퀄 4가 있다고 칩시다. 됐지? 이 원과 이해가니? 이 원과 그 다음에 뭐 해볼까? x 마이너스 a의 제곱 됐어요? 플러스 y y 플러스 뭐 6 해볼까요? 얘 제곱 되니? 예. 이런 원이 있어. 이런 원이 있는데 뭐랄까 반지름을 25? 25? 그럼 5라고 줄까? 이런 식으로. 뭐 하여튼 이런 원이 있어. 이렇게. 근데 이제 얘 중심은 0,0인데 얘 중심은 뭐 a, 마이너스 6이다. 이해가니? 오케이. 뭐 이런 상황에서 되니? 이 원과 이 원이 두 원이 이런 상황 많이 준다고. 뭐 한다? 외접한다요. 아하. 이 두 원이 외접해야 돼. 이런 얘기. 그럼 외접 상황이나 내접 상황은 좀 관계식이 쉬워. 기본적으로 이제 얘랑 중심거리부터 재라 그랬잖아. 첫 번째 중심거리. 디스탄스. 근데 여기 문제 0,0서부터 어디까지? a, 마이너스 6까지 거리가 되겠어. 그죠? 그럼 이제 한번 자세히 보자고. 루트. 자, 0,0이라는 건 뭐 어차피 좋은 점이니까 바로 이제 a제곱 플러스 66에 36. 이렇게 붙이면 되겠지 뭐. 이해가지? 이 중심거리가 있다 이거야. 근데 이제 외접하려면 우리가 살짝 그림을 살펴볼까요? 조그마한 거, 뭐 큰 거, 이렇게. 외접하려면, 그치? 중심 간의 거리가 반지름과 반지름의 합과 같으면 된다. 그쵸? 오케이. 근데 얘 반지름이 얼마야? 2거든. 얘 반지름이 얼마야? 5거든. 그 두 개를 더한 것과 뭐 하면 된다, 이게? 같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관계식으로 푼다는 거지. 이해가니? 근데 뭐 여기 7이니까 양변 제곱하면 a의 제곱 플러스 36 이퀄. 이건 여기 제곱하면 얼마니? 49니? 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따라서 a의 제곱이 얼마와 같다? 빼버리면 13. 그치? 그래서 이제 a가 좀 두 개쯤 나오겠다.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4. 이런 식으로. 자, 이해 갔어? 그러니까 이런 관계식을 내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어갈 수 있으면 되겠다라는 거고. 이런 거 한번 볼까? 우리 교재에도 있네, 문제가. 그럼 3번 볼까? 3번은 어떻게 문제를 만들까? 봤더니 이렇게. 자, 두 원이 있다. 또 x 마이너스 a의 제곱 막 하는 거야. 그냥 머릿속에 짚고 있는 개념으로다가 정확하게 y 제곱 이퀄 3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x의 제곱이 있다. 또 y 마이너스 b의 제곱 이퀄리티 또 뭐 있어? 10이야. 뭐 이런 원이 있나 봐. 됐지? 그러면 얘와 얘가 이번엔 내접할 때 한번 해볼까? 내접한다. 자,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치자. 괜찮아? 그러면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약간의 그림을 연상하시고 들어가시는 게 좋은 공부가 돼요. 이런 거잖아. 그러면 내접이나 외접은 약간 우리가 아주 빠르게 관계식을 설정할 수 있다. 자, 중심 간의 거리가 되게 짧아져. 되니? 근데 이제 뭐와 같아지냐면 큰 반지름 마이너스 작은 반지름. 어때요? 괜찮아요? 그런 식으로 설정하면 되는 거니까 일단 빠르게 중심 간의 디스탄스 한번 구해보자 이거지. 근데 얘 중심이 a, 0이고요. 뒤에 밑에 있는 중심은 뭐야 이거? 0,b잖아 이거. 되니? 그럼 그 안의 거리를 한번 구해보면 루트 한번 딱 때려넣고 a에서 0 빼봤자 a니까 그 다음에 이제 b에 마찬가지. 자, 뭐 이렇게 되겠죠. 샤샤샤 뭐 이 정도 됐습니까? 오케이. 자, 두 번째는 반지름의 그 현상을 체크해 주시라고요. 얘는 반지름이 얼마야? 루트 3. 얘는 반지름이 얼마야? 루트 12. 그러니까 2루트 3이죠. 그러니까 조그만 반지름은 루트 3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큰 반지름이 2루트 3 정도 되는 것 같아. 됐어? 그러면
이들을 뭐 한 거? 큰 거에서 작은 거 뺀 거. 뺀 것과 같아지면 되는 거니까. 야, 이거 큰 거에 작은 거 빼봐라. 이렇게 슉 빼버리면 얼마? 루트 3이죠. 그러니까 얘가 루트 3이랑 같아질 때 얘가 그리고 여기 이제 루트 같은 거를 살짝 없애주시고 여기도 마찬가지 없애주시면 이 아니 안에 있는 너와 같은 거니까 따라서 어떤 걸 만족할 때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 뭘 3으로 만족할 때 자 이해가 아니 만약에 이제 이런 상태가 답이 되는 건데 이제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A와 B를 갖다가 이렇게 평면 좌표 하나의 좌표로 보시면 A, B가 이루는 도형은 무엇일까요? 물어본다면 이 또한 이게 X좌표, 이게 Y 좌표니까 이 또한 제곱식으로 이루어진 그쵸? 뭐가 되겠어? 반지름 루트 3짜리 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쵸? 뭐 이런 문제도 이제 발전시킬 수가 있겠지. 이 관계식을 이용해서 이게 의미하는 게 무슨 도형이냐? 뭐야 원이지 뭐. 이해가지? 자 이런 식으로도 이제 볼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지겠지만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상황도 많이 나와요. 이런 상황. 이런 상황이 뭐냐면 잠깐 보면 사사사 내부라든가 외부에서 안 만나는 상황 보세요. 뭐 이거는 이제 내가 이제 수치를 좀 이렇게 조정하는 게 좋으니까 이제 문제를 좀 볼게요. 요놈하고 그다음에 x-1의 제곱 y 플러스 1의 제곱 이퀄리티 r 제곱 자 이번에는 얘랑 얘랑이 안 만나 아하 안 만나는군요 이런 상황 아까 말씀드렸듯이 얘랑 얘랑 안 만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외부에서 안 만날 수도 있지만 아니면 자 이렇게 내부에서 안 만날 수도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는 딱 이제 아예 마인드를 나 모르겠다. 두 가지를 한번 다 따져봐야 되겠다. 이런 마인드가 좋아요. 첫 번째, 외부에서 안 만날 때. 되니 외부에서 안 만날 때는 이때 그림을 살짝 연상해 주시는 거야. 연상기억법이라고 하잖아. 중심과 중심 간의 거리가 원래 좀 길어 보이지 않냐? 라는 거죠. 좀 길어, 너무 길어. 그래서 여기 중심거리 빨리 가자. 중심거리를 한번 우리가 재보면 마이너스 3,2서부터 띠리링 어디까지요? 1, 마이너스 1까지의 거리 이해가니? 그럼 이제 이건 중심거리라는 건 이제 쫙 나오게 되겠지 이거 빼면은 4, 4에 16 플러스 이거 빼면 3, 3은 9 와 좋다 중심거리는 뭐가 나왔다? 그래 5가 나왔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쵸? 근데 이렇게 외부에서 안 만나려면 이 중심거리가 너무 길어서 이제 심지어 뭐보다도 그다음에 커야 된다 이거죠. 그죠? 뭐보다도 조그만 반지름과 큰 반지름의 합보다도. 그러면 얘 반지름이 1이고 얘 반지름은 대충 모르지만 R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 플러스 뭐보다도 R보다도 커지면 되겠구나. 어때? 괜찮아요? 이런 관계식 속에서도 우리가 이제 R에 대한 어떤 조건을 찾아낼 수가 있죠. 넘어가면 4보다 작다가 되는 거니까. 자, 이해가지? 이게 외부에 있을 때인 거고 두 번째로는 자 우리 내부로 한번 가봅시다. 내부에서도 이렇게 안 만날 때. 이게 좀 까다로운데 어쨌든 간에 내부든 외부든 중심거리는 구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구해놨잖아. 몇 cm였다고? 5cm. 그죠? 5 정도 되는 거야. 중심거리가. 그럼 이때 봐봐. 이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여기 반지름이 1인데 여기 반지름이 R이니 이 R을 알 수가 없네. 젠장. 자 그럼 만약 R가 1보다 큰 반지름이라고 치면 자, 이거 뺀 거, 계산 여기까지 이거 뺀 거, 큰 반지름 마이너스 작은 반지름 더 작아질 때, 즉, 중심거리가 열나 짧을 때, 알겠니? 큰 반지름에서 작은 반지름 뺀 거보다도, 이해가. 그럼 이때는 당연히 아래 값의 범위가 6보다 뭐가 되죠? 크다가 되죠. 이렇게. 이해가니? 그런데, 만약에 말이죠. 만약에. 이 두 가지를 확인해 주셔야 돼. 두 가지 전부 다. 이 R가 1보다 더 작은 반지름이 될 수도 있잖아. 1 빼기 R 이런 식으로 되니? 그럼 걔보다도 작아버리면 되는 거니까. 다시 R이라는 게 1보다 더 작은 반지름일 때도 한번 확인해 주라는 거죠. 그럼 이때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보세요. R 넘기고 헤헤 비교 5 넘어가면 헤헤 어라
R이 반지름인데 말이죠. 마사보다 작아지래. 이거는 반지름의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거는 버려버리면 된다고, 이렇게. 자, 이해가지? 따라서 외부에 있을 때는 R가 4보다 작으면 되는 거고. 되니? 내부에 있을 때는 R가 6보다 크면 되는 건데. 자,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얘기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6보다도 커질 때, 뭐 4보다도 작아질 때,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만, 이 상황에서는, 요 상황에서는 지금 R이라는 거는 좀 반지름 값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4보다 작아지면 뭐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요. 반지름 값이니까 적어도 0. 0보다는 뭐예요? 커야 된다. 자, 이런 식으로도 한번 써줄 줄 아셔야 되겠지. 자, 이해가지? 그래서, 요거는 이제 외부에 있을 때의 상황이고, 요거는 이제 내부에 있을 상황이고, 만약에 서술형이라면 둘 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한 이 정도까지 한번 연습을 해봤는데, 이건 이제 개념 잡는 용이고, 여기서 뭐 이렇게 그렇게 그 출제 빈도수가 높은 건 아니고요. 우리가 문제를 풀어갈 때에 이게 하나씩 원의 위치 관계를 보는 문제들,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접근하는 문제들을 할 때에 써먹으라고 좀 개념을 좀 이렇게 잡아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이 정도만. 알았지? 자, 이제 그 다음으로는 두 원의 위치 관계를 좀 봤으니까, 이번에는, 어떤 원과 직선이 또 들어올 수도 있겠지. 우리 문제상에. 그들의 좀 관계를 좀 보러 갈게. 아시겠죠? 자, 정리 잘 하시고.